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종교사법. 자, 오늘 프린트 받으셨어요? 풀만하죠? 예, 왜냐면, 1, 2월 달은 OX 쉬운 문제로 들어갈 거예요. 쉬운 문제. 그렇죠? 어차피 OX는 찍어도 반은 맞아요. 그렇죠? OX 문제니까. 찍어도 반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1, 2월서부터 빡세게 문제 풀 수는 없는 거고, 기본적인 거, 가볍게 문장 익힌다 생각하고 따라오시면 돼요. 문장 익힌다. 그리고 이제 차근차근, 해 나갈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자, 그러면 진도 나가 볼게요. 자, 오늘 몇 페이지냐? 자, 42페이지 개설 등록할 차례죠? 예, 개설 등록할 차례입니다. 이 앞주에 총칙 끝났고 오늘 개설 등록부터 쭉 해 나갈 거예요. 자, 준비되셨어요? 예. 그러면 중개업을 하려면 그냥 한다 그랬습니까? 등록을 하고 한다 그랬어요. 등록을 하고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허가에서 등록으로 바뀐 지가 얼마 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등록이 뭐냐? 그래서 거기 왼쪽에 보면 등록의 있습니까? 예, 의의가 쭉 나와 있는데 이제 등록 개념을 잡으려면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허가하고 비교를 한 게 가장 빨라요. 우리가 이제 허가에서 등록으로 바뀌었잖아요. 원래 이제 84년도에 허가제했다가 지금 현재는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상대적 금지를 해지한다는 측면이 공통해요. 비슷한 개념이에요. 상대적 금지를 해제한다는 건 공통점이다. 그러면 상대적 금지란 말이 뭐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일반인들은 중개업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해제한다는 말은 금지를 풀어줬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허가를 받은 사람은 중개업을 하고 등록을 한 사람만 중개업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중개업하지 말고 허가를 받은 사람은 중개업하고 등록을 받은 사람은 중개업하라. 그러니까 금지를 풀어줬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적 개념이에요. 근데 어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쓰고 등록을 쓰겠죠. 그래서 이제 허가는 정확하게 말하면 기속행위, 기속에 가까운 재량행위입니다. 이제 재량행위인데 순수한 재량행위는 아니고 기속에 가까운 재량행위다. 이 말은 관청에서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다는 거지. 그죠? 근데 지금 현재는 기속이라고 그랬어요? 재량이라고 그랬어요? 재량. 등록은 기속입니다. 기속.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건을 갖춰서 등록을 신청을 하면 등록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속행위입니다. 그럼 관청에 재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걸 기속이란 말을 써요. 기속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등록이 훨씬 낫습니다. 내가 이 학원 밑에서 사무소 내겠다. 그러면 서부구청장이 등록을 해줘야 돼. 자, 그래서 이제 관청에서 재량이 없다. 이걸 기속이라 해.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제 허가는 재량행위, 등록은 뭐다? 기속행위. 이해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예를 들면은 과거에는 허가제에서는 허가증을 갱신을 했어요. 갱신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등록증 갱신 제도란 말이 있어 없어? 없어요. 갱신 제도가 없어요. 자, 등록증 갱신 제도가 없어요. 그럼 한 번 등록해 놓으면 언제까지? 취소될 때까지, 사망할 때까지, 폐업할 때까지 등록 효력이 지속이 돼요. 그럼 개인적으로 보면 허가가 좋아요? 등록이 좋아요? 등록이 더 낫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허가나 등록이나 상대적 금지를 풀어준다는 측면이 같지만 약간 완화된 것이 그죠? 등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개업 하려면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는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뭘 하고? 등록을 하고. 자, 이 정도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그 의의인데 가볍게 한번 읽어보세요. 자, 법적 성격은 나누세요. 이것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TP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것이 등록 절차 나와 있습니까?
예, 중개하려면 그냥 해야 됩니까? 등록을 하고 해야 돼. 등록을 하고. 이제 등록에 대해서 하나씩 분석 들어갑니다. 자, 등록 절차가 나와 있어요. 등록 절차. 그러면 일단은 흐름을 봐야 되니까 칠판 봐서요. 가장 먼저 등록 기준, 요건을 구비를 하라. 그리고 등록관청에다가 등록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신청을 하고, 자, 신청을 하게 되면 그냥 합니까? 구비서류 제출해야 돼. 구비서류 제출하면 검토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등록 처분 및 뭐랍니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통지 받고 나서 그냥 해야 됩니까? 보험 들어야 돼. 보험 들어야 돼. 이걸 업무 보증 설정이란 말을 써요. 자, 보증을 설정하면 뭐가 나옵니까? 등록증이 나옵니다. 등록증 교부받고 나서 무슨 개시? 개시. 이게 등록 절차예요. 일단 흐름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이제 흐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됐죠? 예. 그러면 신청은 누구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공인중개사하고 법인.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 가능하다.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갖춰야 할 등록 기준도 있고 법인이 갖춰야 할 등록 기준이 있겠죠. 자, 일단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하려면 뭘 갖춰야 되고 법인이 등록을 뭘 갖춰야 되냐 이거 공부해야 되겠죠. 자, 공인중개사 갖춰 등록 기준 일단 자격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자, 일단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 대충 한 바퀴 돌았으니까 자, 실무교육 실시권자가 누구라고 배웠어요? 실무교육 실시권자. 시도지사. 오, 그렇지. 시도지사입니다.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시도지사가 실무교육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위탁을 해서 해요, 위탁을. 그럼 누가 보통 위탁을 받아요? 공인중개사협회나 공기업 준정기관, 학교 이런 데 받았어요. 교육시켜요. 몇 시간 정도 받는다 그랬어요? 28에서 32시간 이하. 그렇죠? 그러면 등록 신청일 전을 기준으로 해서 몇 년이네? 1년. 신청일 전을 기준으로 해서 몇 년이네? 1년. 그럼 폐업했다가 1년 이내 다시 등록하면 실무교육 받아요? 안 받아요? 1년 지나면 받아야 됩니다.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자, 그래서 일단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가볍게 들어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개사무소를 갖추라고 했죠? 자,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무소 들어라 했죠? 근데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도 중공검사 사용 승인받은 건물은 가능, 불가능? 가능해요. 그럼 미등기 건물에는 중개사무소 낼 수 있어요? 있죠. 그럼 무허가 건물은? 있어. 좀 안 된다는데? 진짜로? 그게 없어? 무허가 건물은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앞주에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은 무허가 건물도 된다고 했죠. 근데 이게 사무소는 무허가 건물은 안 돼요. 미등기 건물은 보존 등기가 그죠? 안 돼 있더라도 일단 중공검사 이런 것들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그거 관계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면적 제한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그럼 반드시 본인 소유라 그랬어요?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에서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죠? 그거.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결격사유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자, 결격사유. 이제 결격사유가 없어야 된다. 자, 이것이 이제 공인중개사 갖춰야 등록 기준이 됩니다. 자, 법인 갖춰야 등록 기준 한번 받을게요. 법인은 일단 자본금 얼마 가지고 시작하라 그랬어요? 5천만 원. 자,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는 뭐 해야 돼요? 협동조합이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상법상 회사 종류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 자, 뭐가 있습니까? 주식회사 있고 또 유한회사가 있고 또 유한책임회사가 있고 또 합자회사가 있고 또 한명회사가 있습니다. 총 몇 가지? 그러면 아무 회사나 설립하면 돼요. 근데 자본금 얼마 가지고 시작하라? 5천만 원. 그러면 1,000만 원짜리 주식회사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1,000만 원짜리 회사 만들고 등록해달라면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최소 얼마? 5천.
그리고 협동조합이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이 그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을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왜?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목적이고 그 상법상에서는 다 영리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또 등록이 안 돼. 그리고 자본금 얼마 가지고 시작하나? 5천만 원. 5천만 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이 뭐라 그랬어요? 중개업하고 겸업 몇 가지 영위할 목적으로? 6가지 영위할 목적으로만 설립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겸업 6가지가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건 다음 주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것 말하면 돼요. 자, 우리 회사는 중개업은 하되 겸업은 일절하지 않겠다. 그러면 등록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줍니다. 이거 해주고. 우리 회사는 중개업도 하고 겸업인 상담업도 같이 하겠다. 등록해줘 안 해줘? 해줍니다. 그럼 우리 회사는 자 중개업은 안 하고 상담만 하겠다. 등록해줘 안 해줘? 왜? 이것은 중개업이 없으니까 상담회사밖에 안 되죠. 등록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업하고 겸업 몇 가지? 6가지. 이것이 우리 법 14조 업무입니다. 그렇죠? 이걸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이 뭐라 그랬어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럼 대표자를 포함한 제한, 임원, 사원 몇 분의 1? 3분의 1 이상이 자격증 가지고 있으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임원은 누구를 말합니까? 자, 그렇지. 주식회사위원회사 좋았어요. 자, 이 두 회사, 이건 지워도 되겠죠? 자, 이 두 회사를 말합니다. 이 두 회사, 임원이 있는데, 이사, 감사를 말한다. 이사, 감사를 말해요. 그리고 유한 책임회사도 임원진이 있죠? 업무 집행자가 따로 있어요. 이건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럼 여기서 사원이란 건 누구를 말합니까? 자, 이 두 회사 있잖아요. 이 두 회사는 사원이란 말을 썼는데 합자 한 명의 사원 무슨 책임 사원? 무한 책임 사원을 말한다. 자, 합자 회사는 유한 책임 사원도 있고 무한 책임 사원 같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무한 책임 사원만. 한 명 회사는 어차피 다 무한 책임 사원들. 무한 책임 사원이라는 말은 무한적으로 책임질 사원들. 회사 재산으로 못하면 개인 재산까지 털어서 몇 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상이 자격증 있으면 돼요. 그럼 대표자를 빼고 3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럼 잘 보세요. 자, 이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수차 걸어들었는데. 임원. 몇 명? 그렇지. 그것까지 알아야 돼. 자, 그럼 여기서 자격증 있는 사람, 대표자는 자격증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럼 몇 명 남았어요? 9명 중에서 몇 명? 3명. 빼고 3분의 1이니까. 3명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럼 몇 명 남았어요? 6명. 이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자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대표를 제한 임원 사원 몇 분의 1? 3분의 1만 자격증이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총 4명은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예. 그러면 등록이 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앞에 배울 때 이 자격증 있는 임원 사원도 뭐라고 표현했어요?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사람은 소공이 아니라고 했어요. 보존처럼 취급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요건이 뭐가 있어요? 자, 이제 뭐 여기서 사무소를 먼저 할게요. 여기도 사무소를 갖춰야 되죠? 법인도 똑같이 갖춰야 돼요. 똑같아요, 여기는. 사무소는. 그리고 대표자를 포함해서 임원, 사원, 전원이 무슨 교육? 실무 교육을 받으라 그랬어요. 전원. 그럼 여기서 전원이라는 것은 몇 명을 말합니까? 10명 다. 그러면 자격증이 있든 없든 중개업을 하든 안 하든 전원이 무슨 교육? 실무 교육. 그 다음에 대표자, 임원, 사원, 전원이 뭐가 없어야 돼?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 그렇죠? 그럼 10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결격 사유가 있으면 등록을 해줘야 안 해줘요? 에?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빼버려요? 그렇지. 빼든지 교체하든지 해야지. 그렇죠? 예, 최소 임원만 갖추면 빼도 관계없어요. 어차피 결격 사유 있으면 등록이 안 되니까 원리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춰서 등록관청에 등록해라.
그래서 이제 법인 등록 기준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공인중개사 가치별 등록 기준 넣어 놓으시면 돼요. 자, 밑줄 그어 드릴게요. 자, 44페이지를 봐 주세요. 자, 등록 기준 구비 나와 있습니까? 자, 양갈 1번 자연인, 달리 표현해서 개인의 등록 기준. 자, 제목만 밑줄그어서 일단 자격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 다음에 2번 무슨 교육? 실무교육. 제목 밑줄 그으시고 첫째 줄 등록 신청일 전 몇 년 이내? 1년 시도지사 동그라미 실시하는 실무교육 하더라. 그죠? 단서도 밑줄 그어서 다만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 고용관계 종료 신고 1년 이내 다시 신청한 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1년으로 돌아간다는 거. 자, 중개받다가 폐업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1년 이내 다시 등록하면 실무교육 안 받아도 돼. 그 이유는 감이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살아있잖아요. 1년 지나면 받아요. 그 다음에 3번 중개사무소를 갖추라 했죠? 첫째 줄 밑줄 보세요. 자,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은 원칙적으로 건축물 대장에 기된 건물의 사무소라고 하더라. 건축물 대장에 기된 건물. 이게 핵심이고. 자, 건축물 대장에는 건축법에 따른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된다. 가설 건축물 사무소 낼 수 있어 없어? 없어. 그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자, 무허가 건물 불법 건축물 나오네. 여기도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오른쪽에 없다 나와 있어요. 첫째 줄. 근데 반드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될 필요는 없다. 이 말은 미등기 건물도 가능하다. 미등기 건물도 뭐다? 가능하다. 근데 무허가 건물은 돼, 안 돼? 안 돼. 그건. 그 다음에 니은 밑줄 보세요. 자, 다만 건축물 대장에 기대기 전후 건물에도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 승인, 사용 검사 등을 받은 건물에는 사무소를 설치할 수가 있다. 그 말이고. 그 다음 디귿. 두 줄만 밑줄 그으세요. 개설 등록 신청은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 그랬죠? 무슨 권? 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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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미음만 밑줄 그으세요. 공인중개사 법령에는 면적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무실을 사용하기에 적합할 정도 면적이면 충분하다.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면적 제한 규정은 없다는 거. 면적 제한 규정은 뭐다? 없다. 거기까지. 그리고 4번에 등록 후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 자, 파산자랄지 집행유예 선고받은 자는 등록이 돼, 안 돼? 안 돼. 그 결격 사유잖아요. 안 됩니다. 자, 법인 등록 기준 DP 넘어가 보세요. 나와 있어요? 자, 제목 당연히 알아야죠.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기본병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얼마 이상일까? 5천만 원 이상일까? 그래서 이제 기업 두 줄, 회사 종류 밑줄 그으세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종류 몇 가지? 5가지. 그리고 네 번째 줄 후단. 자,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은 뭐가 된다? 제외된다. 가로 안에 제외된다. 이날 나와 있어요? 가로 안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된다. 그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디귿 첫째 줄. 자본금 얼마 이상 해야 돼? 5천만 원. 5천만 원 이상.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3천만 원짜리 회사 설립은 가능해요. 근데 등록이 안 된다는 거. 자, 동그라미 2번 제목 밑줄 보세요. 법령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일 것. 이 지문 있어요? 네. 이거 법 몇 조 나와요? 14조입니다. 거기 14조 이 조항 알고 있어야 돼. 법 14조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일 것. 이렇게도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법 14조, 우리가 법 조문까지 알 수는 없지만 이거 하나는 알아야 돼. 법 시작 14조 업무. 이것이 중개업하고 겸업 몇 가지? 6가지. 세 번째 줄 후단. 중개업하고 6가지 업무 외에는 등록 신청이 수리되지 않는다. 자, 중개업하고 6가지가 몇 조에 나왔어요? 14조. 14조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된다. 거기까지 몇 조 봤습니까? 예.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자, 3번 제목 대표자는 뭐 해야 되고? 공인중개사. 그리고 대표자를 제한 동그라미. 임원, 사원 몇 분의 1 이상의 공인중개사는 3분의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업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되고 니은 임원 밑줄 보세요. 주식회사, 유한회사,
협동조합은 이사 감사를 의미하고 유한 책임에서는 업무 집행자. 사원이란 한 명 합자에서 무슨 책임 사원? 무한 책임 사원을 의미한다. 이 점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으로 넘어갑니다. 대표자 임원 사원 전원이 뭘 받아야 돼? 실무계획. 자, 전원이 핵심. 전원. 자, 그 다음에 5번 사무소 확보하라 그랬죠? 자, 제목만 밑쪽에서 6번 전원이 결격사에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됐죠? 네,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뒷페이지 넘어가고 이제 4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무슨 신청이 나와 있어요? 등록 신청. 그러면 이제 칠판 봐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등록 신청이란 말이 나오는데 등록 신청은 누구만 가능하냐 이거 공부해야 되고 그러면 등록 관청이 누구냐 이거 공부해야 돼요. 자, 등록 관청부터 먼저 볼게요. 자, 등록 관청이 누구라 그랬어요?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 관청이란 말을 썼죠.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 관청이다. 그러면 자기 주소지입니까?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거예요. 두고자 하는 거. 주소지가 아니에요. 자기 주소지가 아니라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천안에 서북구에가 주소 있더라도 강남에다 사무소 낸다라면 누구? 강남구청장.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자치구가 있는 시도 있고 비자치구가 있는 시도 있죠? 그러면 자치구가 있는 시는 어디를 말합니까? 특별시하고 광역시를 말합니다. 그러면 특별시하고 광역시는 전부 다 구청장이 등록관청이에요. 그럼 종로에다가 서울 종로에다 사무소 낸다면 종로구청장. 강남에다 사무소 낸다면 강남구청장. 그렇죠? 그러면 비자치구가 있는 시도 있어 없어요? 어디 대표적인 것이? 그렇지, 천안시. 좋았어요. 천안시 서북구에다가 사무소를 낸다. 그러면 등록관청은 서북구청장이 됩니까? 천안시장이 됩니까? 아, 서북구청장이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자치구든 비자치구든 구가 있으면 전부 다 어디가? 구청장.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한테 등록하러 가야 돼. 근데 여기서 시장은 어떨 때만? 구가 없는 시. 구가 없는 시입니다. 그럼 아산은 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아산에 또 사무소 내려면 아산시장. 그렇죠? 군 단위 사면 군수. 됐어요? 예.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입니다.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 두려는 지역. 그 다음에 신청은 누구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공인중개사하고 법인. 이 두 사람만 가능하죠?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 신분으로 등록이 돼? 안 돼요. 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중 소속. 못하게 돼 있어서 그래요. 양쪽이 근무 못하게 돼 있어서. 여기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고, 그럼 변호사 자격증만 가진 사람이 등록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변호사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 그죠? 예. 이 관계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밑줄 그을게요. 49페이지 등록 신청에서 양가 1번 신청인 첫째 줄 두 번째 밑줄 보세요.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이 아닌 자는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자,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같은 말이에요. 근데 가로 안에 무엇은 제외된다? 소공은 제외된다. 그럼 소공은 등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변호사, 법무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돼, 안 돼? 안 돼.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계를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등록관청 나와 있습니까? 세 줄 맺어 보세요.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 이게 핵심. 근데 가로 안에 법인은 무슨 사무소?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다. 그렇죠?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두 번째 줄구단 또한 찾았어요?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인 구구청장뿐만 아니라 자치단이 아닌 구구청장도 포함된다. 이 말은 서북구 구청장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구가 있으면 전부 다 어디로 가라? 구청장으로 등록하라. 구가 없을 때만 시장,
군 단위는 군수. 원리가 그거예요. 자, D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비서류도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비서류 봐드릴게요. 자, 고비서류도 자주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신청할 때 고비서류가 뭐가 있느냐. 자, 칠판을 먼저 봐서요. 일단은 등록을 신청하려면 신청서란 서식이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등록 신청서가 있어요. 여기다가 뭘 첨부해야 돼요? 사진인데 어떤 사진? 여권 사진입니다. 여권 사진. 여권 사진. 과거에는 판명한판인데 지금 여권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기본으로 갖춰야 돼요. 기본으로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이게 추가입니다. 추가로 이제 이걸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이거예요. 요건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는 건데, 그럼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제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확인 서류. 관청에서 직접 시도의사에게 자격증 있냐 없냐 확인 들어가요. 자격증 시도의사를 주잖아요. 등록 관청에 직접 확인 들어가. 이게 확인 서류가 돼요, 이것은. 이건 확인 서류고. 그럼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근데 예의가 있어요. 수료증 사본. 근데 직접 확인하도록 조치해 놓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돼. 그 다음에 저기 뭘 갖춰야 돼? 사무실 확보 증명 서류.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 이제 사무실 확보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거. 우리가 임대하면 임대차 계약서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그 다음에 결격 사유 없어야 되는데 저건 제출해야 안 해. 결격 사유 없다는 서류. 우리나라 사람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확인이 돼? 그래, 신원조회. 그렇죠. 직접 관청에서 조회 들어가. 아, 이 사람이 결격 사유 있냐? 파산 받았는지, 파산 선고 받았는지, 벌금형 받았는지, 집행유예 받았는지, 징역형 받았는지 직접 조회 들어갑니다. 등록관청 관계기관에 직접 조회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국인들은 결격 사유 없다는 서류를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본인들이. 관청에서 직접 확인할 거고. 그래서 일단은 이 두 가지가 제출해야 돼요. 됐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 네 가지는 신청서, 사진, 실무교육 수료증, 사무실 확보 증명서는 공인중개사도 갖춰야 되고, 누구도 갖춰야 되고? 법인. 그리고 애국인도 갖춰야 되고, 애국 법인도 같이 할 구비서류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같이 할 공통구비서류. 공통구비서류. 근데 이제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두 가지가 더 있다 그랬죠. 이것도 또 추가. 이 네 가지 외.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아까 결격 사유 없어야 된다 그랬죠. 이거 제출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결격 사유 없다는 서류를 제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애국인하고 애국 법인들이 제출합니다. 애국인하고 누구? 애국인하고 누구? 애국 법인이 제출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애국인하고 애국 법인은 몇 가지? 5가지. 5가지 제출해야 되죠. 그리고 영업소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요. 영업소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건 누구만 제출해요? 법인만. 그러니까 미국에다 본점 소재지 놓고 우리나라에 영업소 둘 수 있잖아요. 그때 영업소 등기를 증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총 애국법인은 6가지를 제출해야 돼. 신청서, 사진, 실무교육, 사무실 이거 6가지. 애국인은 5가지. 내국인은 몇 가지? 4가지.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제출 서류입니다. 근데 여기서 확인 서류가 또 있다 그랬죠. 아까 자격증 확인 서류고 또 아니 그거 아니고 법인 등기상 증명서, 건축물 대장 이 3가지는 확인 서류예요. 자, 확인 서류 적어 드릴게요. 여기다 확인 서류 적어 볼게요. 자, 이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자격증 이거 확인, 그리고 법인 등기상 증명서, 법인 등기부 이것도 확인, 그리고 건축물 대장. 아까 사무실은 건축물 대장 기재된 건물 사무소 들어가 그랬죠. 이 3가지는 확인 서류로 들어갑니다. 이건 제출하지 않아요. 어디나 공통이에요. 다른 데도 공통. 자격증, 법인 등기상 증명서, 건축물 대장. 이 3가지는 제출 서류다, 확인 서류다. 확인 서류 정리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하나? 또 하나. 자, 머릿속에 다 들어왔어요? 이렇게 해놔도 문제 나오면 맨날 틀린다니까. 별것도 아닌데. 진짜요. 이 제출 서류, 확인 서류 구별해야 돼. 구비 서류. 자, 그러면 밑줄 좀 긋고 또 넘어갈게요. 자, 50페이지. 양가로 3번 구비 서류 나와 있어요? 일단 실무교육 수료증 제목 밑줄 그시고, 두 번째 여권용 사진 밑줄 그시고, 그 첫째 줄 신청서 밑줄 그시고, 첫째 줄 후단. 개설 등록 신청서라는 단어 찾았어요? 이건 당연히 이제 작성을 하고, 그 외에 이제 실무교육 수료증 4번, 여권용 사진, 3번이 사무실 확보 증명 서류입니다. 사무실 확보 증명 서류. 됐습니까?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을 묶어가지고, 누가 제출한다 그랬어요? 공통. 공인중개사하고 법인, 애국인, 애국법인. 1, 2, 3번을 묶어서 공인중개사, 자, 법인, 애국인, 애국법인이 공통으로 제출할 서류가 1, 2, 3번입니다. 신청서까지 4가지.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4번, 애국이나 애국의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 다음 서류 나와 있어요? 자, 기억 첫째 줄, 두 번째 줄만 미적으세요. 법 10조 각 1호, 이게 등록 결격사유거든요.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애국정부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이것이 뭐냐면 결격사유 없다는 서류입니다. 이것이 뭐다? 결격사유 없다는 서류요. 그 지문을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결격사유 없다는 서류를 이렇게 쭉 밑으로 나열해 놓은 거예요. 이거 결격사유 없다는 서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것은 누가 제출한다 그랬어요? 애국인하고 애국법인. 기억했다 그렇게 적어 놓으면 편해요. 애국인하고 애국법인. 그 다음에 니은 제목 밑 적으세요. 상법 614조 기준 영업소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있어요? 이건 누구만 제출한다? 애국법인. 거기다 적어 놓으면 돼. 애국법인만. 애국법인만. 이렇게 구별을 해 놓으시면 되었고, 그 다음에 확인 서류가 안 나왔어요? 안 나와 있으면 그냥 적어 놓으세요. 이 세 가지는 직접 제출한다 그랬어요? 관청에서 확인 들어간다? 확인. 공인중개사 자격증, 법인 등기상 증명서, 건축물 대장. 이것은 등록 관청인 시장구수 구청장이 직접 확인 들어갑니다. 확인 서류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글씨 알아먹겠죠? 여러 번 읽어줘서 알아볼 거예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그죠? 법인 등기상 증명서, 건축물 대장. 이건 제출 서류다, 확인 서류다. 확인 서류. 확인 서류입니다. 나중에 구비 서류 문제 나올 때 저런 게 섞어 나오면 틀릴 수 있어요. 잘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자, 그러면 등록 신청할 때 그냥 가야 됩니까? 수수료 납부해야 돼요.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데 첫째 줄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밑줄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후단 시군 자치구 조례다. 이거 밑줄 꺼놓으세요. 그러면 신청할 때는 시도 조례를 따른다는 거예요? 시군구 조례를 따른다는 거예요? 시군구. 근데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칠판 봐보세요. 천안시 서북구에서 A가 등록을 신청한다. 그러면 아까도 이거 등록 관청은 누구라 그랬어요? 서북구청장. 구청장이라고 했죠. 근데 이때 수수료 납부해야 되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조례. 그러면 일단은 충청남도 조례는 아니에요. 시군구 조례니까. 시도 조례가 아니니까. 그러면 천안시 조례냐 서북구 조례냐 이걸 따라야 되죠. 그럼 뭘 따라야 돼? 천안시 조례를 따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러죠. 서북구는 비자치구잖아요. 이건 조례가 없어.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든요.
여기서 자치단체는 천안시 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부득이 천안시 조례를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 자치구 조례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됐어요? 그럼 종로구에서 등록을 신청한다 그러면 종로구 조례가 맞아. 그건 자치단체거든요. 특별시 광역시는 다 자치구 단체니까. 됐어요? 예, 그래서 종로구청장한테 등록하라고 하고 종로구 조례를 따른다. 자치구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이 비자치구가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천안시에서 5,000원 납부하라 그러면 5,000원 납부하는 거예요. 개념 잡았어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라는 거, 시군 자치구 조례라는 거.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개념 잡았죠?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제목이 뭐요? 종별 변경 설명할게요. 네. 이 종별 변경이 의외로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낄 수가 있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칠판 봐보세요. 여기서 이제 종별이란 뜻이 뭐예요? 이것부터 잡아야 되겠네. 종별. 종별이 뭘까? 종별? 종별. 어? 무슨 종류? 개공 종류. 개공 종류를 종별이란 말을 써요. 개공 종류. 그럼 개공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자, 첫 번째가 이 앞쪽에도 했지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또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있고 또 중개인이 있습니다. 중개인이 있어요. 그러면 종별 변경이란 말은 일단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법인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종별 변경이에요. 아, 이거 하다가 법인으로 바꾸고 싶다. 이거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법인으로 하다가 임원들하고 마음이 안 맞아. 역시 나는 혼자야. 혼자 하고 싶었다. 법인에서 개인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없어요? 있겠죠. 그러면 1번하고 2번은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1번만 생각하세요. 1번. 이렇게 바꾸고 싶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 공인중개사인 개공 등록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재사항 바꿔서 재발급 받으면 될까? 아니면 법인으로 신규 등록하고 법인 등록증을 새로 받을까? 이 말에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종별 바꿀 때. 원래 1번 이거 하다가 이걸로 바꾸잖아요. 그럼 이 등록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재사항 바꿔서 재발급 받으면 될까? 등록증을. 아니면 법인으로 등록을 하면서 새로 법인 등록증을 받아낼까? 이 둘 중 하나.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자, 새로 등록해야 될 것 같아요. 등록증 재발급 받으면 되고. 재발급 받으면 되고. 여기는 그냥 찍어봐. 아, 새로, 신규 등록. 여기는 새로, 바꿔, 좋아. 새로. 새로가 엄청 많네. 자, 그러면 새로 등록을 합니다. 신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럼 법인으로 새로 등록을 해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럼 법인 등록증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잖아요. 이거 하다가 법인으로 바꿀 때. 그럼 이 등록증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반납할까요? 자기가 처음에 등록증 받은 것이니까 자손 대대로 물려줄 거예요. 어? 반납해야 돼? 아니 처음 받은 건데? 기념으로 놔둬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종전 등록증은 반납을 하게 됐어요. 종전은 뭐다? 등록증 반납. 종전 등록증 반납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공 등록증 반납한다는 소리죠? 법인 등록증이 나왔으니까. 그죠? 그러면 또 뭐라 그러냐면 종전에 제출, 이 사람이 제출을 아까 공통구비서로 배웠죠? 실무교육서류증,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이런 거 제출해 놨잖아요. 그래서 종전 제출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것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에 제출했던 건 또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변동사항이 없는 것은. 공통구비서류는 아까 사무실, 실무교육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말이에요.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중개인이 이렇게 종별을 바꿀 수 있을까? 중개인들은 옛날부터 해오시면 자격증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경우는 종별을 바꿀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없죠. 근데 조건을 갖추면 돼. 자격증을 취득하면. 그럼 자격증 취득했다 가정을 해봐. 바꿀 수 있겠죠? 네.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똑같이 새로 등록할까?
등록증 기재사항 바꿔서 재발급 받으면 돼. 아, 재발급? 네, 재발급 나왔어. 새로, 뭐 항상 새로, 이건 항상 재발급. 아, 재발급? 왜? 아, 하여튼 재발급. 우리 여기는. 네, 재발급. 그게 아니고, 둘 다 틀렸어요. 두 가지. 이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거 이제 수험생들이 자주 틀려. 두 가지요. 자,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란 말은 뭐예요? 천안시 서북구에서 중개인 하다가 우리 학원에서 자격 취득해서 노상 그 자리에서 역시 그 자리에서 공인중개사인 경우는 종부를 바꿀 수 있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 관할구역 내 같은. 그럴 때는 관청이 같죠? 이때는 서북구청장에게 등록증 무슨 교부? 재교부 신청하면 돼요. 그죠? 근데 밖으로 가면은 새로 등록을 해야 돼. 이건 말은 뭐냐면 서북구에서 중개인 하다가 자격 취득한 기념으로 강남으로 진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강남구청장에게 신규로 등록을 해야 돼요. 새로 등록한다 이 말이에요. 개념 잡았어요? 그러면 중개인이 자격증 취득해서 종부를 바꿀 때는 관할구역 내에서는 무슨 교부? 바꾼 신규. 개념 잡았어요? 이거 흔들리면 안 돼.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이게 자주 틀려, 이게. 한 바퀴 돌아오면 무조건 재발급, 무조건 신규 또 이렇게 대답해. 두 가지로 대답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 그럼 여기서 이제 이야기한 거 다 해볼게요. 그럼 신규 등록할 때는 이거 똑같아요, 이거요. 똑같고. 그러면 재발급 받을 때는 중개인 등록증 반납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중개인 등록증 있잖아요. 여기처럼 종전 등록증 반납할까? 중개인 등록증 반납할까? 반납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고. 안 해? 강력히 주장하십니까? 좋았어요. 틀렸어요. 여기도 종전의 등록증. 여기도 종전의 등록증 반납. 그리고 변경사항 증명서를 제출하라.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재발급 받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양가로 5번에 보면 종별 변경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개공 종류를 바꾼 걸 말하는데, 자, 방법, 원칙,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줄 보세요. 사무소 개설 등록 개공이 공인중개사의 종별을 달리 동그라미 업무를 하고 있어서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이 말이 신규로 등록해야 된다. 이 경우 종전 제출서는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고 종전 등록증은 반납을 해야 된다. 거기까지. 종전 등록증을 반납을 해야 된다. 개념 잡았어요? 진짜 원칙 위에 있는 거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개념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등록증 재교부 있어요? 부칙 6조 2항에 따라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중개인이 뭘 취득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관할구역 안 이게 핵심이에요. 관할구역 안에서 공인중개사 계열 업무를 하고 있을 때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에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하고 변경사항 증명서를 첨부해서 재교부 신청 나와 있습니까? 네만. 그럼 밖은 아무 말 없죠? 밖은 원칙에 따라서 뭐요? 신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 밑에 제가 옆에다가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 신규 등록. 이건 원칙을 적용받는 거지. 관할구역 밖 신규 등록.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 신규 등록.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 무슨 등록? 신규 등록.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 무슨 등록? 밖으로 가면 신규 등록. 밖으로 가면? 아, 그렇게. 밖으로 가면 신규 등록합니다.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예, 되게 쉽죠? 근데 한 바퀴 도는 자주 잊어먹어. 뭘 자주 잊어먹어? 밑에 거 이거예요. 중개인. 저걸 맨날 잊어먹어. 그렇죠? 예, 중개인.
자, 그 다음에 또 들어가 볼게요. D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휴업기간 중후 등록하고 업무정지기간 등록 나와 있죠? 그럼 다 칠판 보세요. 이게 무슨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휴업기간. 자, 이게 무슨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업무정지기간. 자, 휴업기간 중에 폐업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이 기간 중에 폐업을 했다가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등록을 해서 중개업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고. 근데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 가능해요? 폐업 가능합니다. 그럼 이 기간 중에 등록해서 중개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등록 X. 그럼 업무정지 지나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휴업기간 중에는 폐업도 가능하고 등록도 자유롭고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폐업을 할 수 있어요. 왜? 영원히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등록이 돼야 안 돼? 안 돼. 결격사유입니다. 자, 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나와 있어요? 예. 자, 개공이 휴업기간 중에 폐업신고 동그라미. 또 폐업신고를 하였더라도 휴업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개설 등록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지문.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업무정지기간 중에 등록 있습니까? 예, 개업 세 줄 맺혔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폐업신고 동그라미 할 수 있다. 근데 폐업신고 하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다시 등록을 신청할 수가 없다. 없다는 거. 개념 잡았습니까? 예, 이 정도 알아주세요. 인장등록은 뭐 등록 신청할 때 같이 할 수 있다. 뭐 그건데 한번 읽어두세요. 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예, 되게 쉽죠?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처분 통지 들어갑니다. 자, 칠판 한번 봐보세요. 아까 우리가 배울 때 신청은 누구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공인중개사하고 법인. 소공은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신청 들어갈 때 그냥 갑니까? 구비서류 제출해요? 제출하고 신청 들어가면 구비서류 검토를 합니다. 구비서류 이상이 있냐 없냐? 그죠? 그러면 이상이 없으면 처분 통지를 해주죠. 신청일로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 등록을 해준다고. 통지를 할 때는 구술로 합니까? 서면으로 합니까? 서면으로 하게 된다는 거.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다 이렇게 통지를 하고, 법인인 개공이다 이렇게 종별을 구분해서 서면 통지를 하게 돼 있어요. 며칠 이내? 7일 이내 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등록은 재량행위라 그랬어요? 기속행위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도 구비서류 요건 갖추고, 저 요건 갖추고 구비서류 갖추면 등록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관청에서 거부할 수가 없다. 이걸 기속성, 기속행위란 말 써요. 기속. 허가 같은 건 재량권이 있다 그랬잖아요. 기속성. 자, 요건 충족해서 갖추면 등록해줘야 된다 이 말이고. 됐어요? 자, 그러면 통지 받으면 바로 영업해야 된다 그랬어요? 보험 들어야 됐어요? 이 보험 들은 거예요. 왜? 영업하다 사고 터지면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험 안 들면 안 되잖아요. 업무 보증은 언제까지 설정하라고 그랬어요? 업무 개시 전.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그럼 업무 개시 전이 여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험을 안 들면 등록증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등록관청에서 등록증 주기 전에 확인할 사항은 보험 들었냐 안 들었냐 이것만 확인해요. 결격사유 여부는 이미 여기서 검토를 했으니까 등록증 주기 전에 확인할 것은 보험 들었냐 안 들었냐 이것만 확인한다고. 그럼 확인되면은 언제까지? 지체 없이 등록증 교부해 줍니다. 언제까지? 지체 없이. 자, 이 기간이 또 나왔어요. 그러면 보험 들은 방법은 여러 가지 있죠. 보증보험 가입하는 방법, 공제 가입하는 공탁 방법 있죠. 보험 들면 보험 증서가 나와 안 나와? 이걸 갖춰서 신고를 해야 돼요. 관청에다 보험 들었다고. 근데 예외적으로 신고를 생략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 보험회사에서 보험 들었다고 직접 통보를 해주면 신고를 생략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보험증 설정 신고하든 관청에서 보험회사에서 통보해서 확인이 되든 확인돼야만이 등록증이 나온다 그랬어요. 지체 없이. 언제까지? 지체 없이. 그러면 이 등록증을 사무소에 게시해야 돼, 안 해야 돼? 보기 쉬운 곳에 게시를 하라 그랬죠? 그리고 인장 등록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죠? 인장 등록하고 등록증 게시하고 보험 들고 다 하고 해야지 적법이 돼요. 그럼 인장 등록 언제까지 하라 그랬어요? 그래, 업무 개시 전까지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차이가 뭐예요? 이것도 업무 개시 전이고 차이가 뭐냐면 보험도 업무 개시 전이잖아요. 인장도 업무 개시 전이야. 그죠? 근데 차이점은 앞에 시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랬죠? 보험은 언제부터 업무 개시 전이요? 처음은 이때부터. 근데 인장은 언제부터? 신청시. 신청시부터 업무 개시 전이야. 언제부터? 신청시부터. 자, 이 관계를 알아야 돼. 똑같이 업무 개시 전은 전인데 보험은 처분시부터 업무 개시 전. 인장은 신청시부터 업무 전. 그러니까 등록 신청할 때 인장 등록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영업을 하면 된다는 거. 개념 잡았어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만 더 하고. 자, 칠판 봐보세요. 그러면 개공되는 시점은, 조금 이따 찍어도 돼요. 아직 더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우기 전에 실 거예요. 여기서 개공이 되는 시점이라고 해서 여기가 된다 그랬어요? 여기가 된다 그랬어요? 신청할 때 개공이 돼버려요? 와이 추웠어요. 오늘 날도 추운데 좀 옥상에 올려봐. 여기 개공이라고 써놨잖아요. 여기가 개공되는 시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다 그랬어요? A란 사람은 신청만 해놓고 영업하다 적발이 됐다 그러면 이거 무등록업자로 처벌 받아 안 받아? 그러면 징역벌금 들어가 봐요. 몇 년하고 몇 년? 3년하고 3천. 징역벌금 들어가 본다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B는 처분 통지 받고 등록증 나오기 전에 영업했어요. 무등록이다 아니다? 아니잖아. 여기 개공됐으니까. 정신 혼미해 지금. 개공이에요. 개공. 근데 처벌 받아 안 받아? 뭘로 처벌 받을게요? 자, 얘 들어봐요. 우리 법에서 게시하고 영업하라 했는데 등록증 게시했어요? 아직 안 받았으니까 못했어요? 아직 못했죠? 안 받았으니까 게시할 수가 없죠? 그럼 이걸로 처벌받아. 이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몇만 원 이하 과태료? 과태료 들어가요. 그 다음에 보험 들었을 수도 있고 안 들었을 수도 있죠. 업무보증 미설정으로 처벌받아요. 그럼 어떤 제재예요? 보험 안 들고 영업하다 걸리면 임의적 등록 취소. 이제 벌칙은 안 해서 잘 모르겠죠? 자, 이제 하나씩 해 나갈 거예요.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또 인장을 등록했을 수도 있고 인장 미등록으로 처벌. 어떤 제재 들어갈 것 같아요? 업무정지 들어갑니다. 무슨 정지? 이런 걸로 처벌받지 징역 벌금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B도 불법이지만 B는 이런 걸로 처벌받지 징역 벌금 안 받아. 그렇죠? 그러면 C가 등록증 교부받고 보험 들고 다 영업했다. 그러면 이번 이법 적법? 적법이 되는 거지. 개념 잡았어요? 이건 적법이 되는 거예요. 다 하고 하면. 자, 이것이 이제 등록 절차인데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그러면 이렇게 다 갖추고 업무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업무를 해줘야 돼? 언제부터 3개월? 그렇지. 저렇게 나와야 돼. 이때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내 업무를 해라. 근데 개인 사정으로 업무를 못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업무 못하면 과태료 들어오거든요. 그럼 과태료 처분 안 받으려면 무슨 신고해야 돼? 휴업 신고하라. 개공이 됐으니까 휴업 신고 가능해. 휴업 신고 안 하면 100만 원이요? 과태료. 그래서 3개월 이내 안 하면 100만 원이요? 뭐가 돼요? 과태료 처분이 됩니다. 100만 원의 과태료. 그러니까 최소한의 몇 개월 이내 업무를 하라. 3개월. 근데 3개월 시점이 교부시부터 3개월이 아니라 처분시부터 3개월 내 업무를 개시해야 된다. 개념 잡았어요? 네. 자, 이런 절차를 거쳐서 등록이 이루어진다.
그죠? 그래도 이 앞전에 12월 달에 한 번 해서 좀 낫죠? 좀 나을 거예요. 그러면 또 잊어먹으면 이제 한 번 또 하면 이제 쉬워, 이제. 더 쉬워지고, 한 번 더 하면 더 쉬워지고. 원래 공부가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책이 하루에 볼 수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되지. 지금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지만, 일단은 나중에는 거의 가능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결석하지 말고 수업 듣고, 보고, 이렇게 자꾸 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예,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들어갈 건데, 밑줄은 이따 쉬었다 끌게요. 예, 일단 사진 찍으려면 지금 마음 놓고 찍어도 돼요. 예, 휴식 같습니다.